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작년 제 메인 팔레트 수채화 물감들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제 메인 팔레트로 썼던 팔레트를 새 팔레트로 바꾸고 몇 개의 물감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용한 물감도 채워 넣고요. 그동안 써왔던 팔레트는 제가 좀 험하게 다루는 바람에 흠집이 나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했어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뒀던 문교 빈 팔레트 48색에 옮겨 담으려고 합니다.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 있다는 것 빼고는 제가 쓰던 팔레트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원래 다른 물감 넣으려고 했었다가 그냥 어딘가에 내버려뒀던 건데 이제야 쓰게 되었어요. 자, 물감을 옮기기 전에 우선 쓰던 팔레트로부터 물감 펜을 분리해 볼까요? 고정하는 부분을 약간만 풀어주면 분리는 매우 쉽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물자국들이 선명하네요. 그동안 수고했다 팔레트야. 이제 안녕. 이 팔레트를 쓰면서 저는 물감 구성을 여러 번 바꿨었습니다. 한 3번 정도 바꾼 것 같은데 그때마다 물감표를 만들어 뒀어요. 사용하면서 딱 저에게 맞는 물감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변경해 온 거죠.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어느 색을 자주 쓰느냐에 따라서 구성도 아주 약간씩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부족한 색을 보충하고 남는 색을 빼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브랜드의 물감을 써왔고 또 물감표도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감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넣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색이 참 많죠? 물론 제게 딱 맞는 색 찾는 건 너무 어렵지만요. 색을 몇 가지 고르기 전에 기존에 쓰던 물감펜을 닦아줬습니다. 제가 한번 물감을 배치해 놓고 나면 잘 안 닦는 편이라 물감펜을 바꿔줄 때마다 겸사겸사 물티슈로 닦습니다. 생각보다 물감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바닥에도 물자국이 있고요.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닦아줬습니다. 얘네들 중에 새 팔레트로 옮겨갈 물감들이 많으니까요. 다 닦아줬으면 만들어 두었던 물감표를 중심으로 뺄 물감이나 넣을 물감을 정하는데요. 이번엔 그 중에 퀴너크리돈 골드와 번트 엄버의 물감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팔레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색은 지금 튜브 물감이 아니라 물감 스틱이에요. 사용하다 보니까 스틱이 조각조각 났고 사용할 때마다 물감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아예 스틱을 다 털어버리고 튜브 물감으로 채워 넣으려고요. 커터칼로 조심조심 덩어리들을 제거해줬습니다. 연필도 사용해서 크게 없애주고 그 후에 물감으로 채워 넣었어요. 이러면 앞으로 사용하기 편하겠죠? 물감을 몇 개 빼고 새로운 물감을 채워주고 또 이미 짜두었던 물감펜도 추가했어요. 물감의 구성을 고민해봤는데 생각보다 뺄 물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다른 물감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어떤 물감을 앞으로 쓸지 알아볼게요. 작년 팔레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버프 티타늄. 다니엘 스미스의 버프 티타늄은 진짜 제 팔레트를 떠날 리가 없는 그런 색입니다. 다른 물감이랑 섞었어도 우아한 분위기 있는 색을 내주는 컬러예요. 제가 흰색 물감을 잘 안 쓰는데 흰색 물감 대신처럼 사용하게 되는 색입니다. 실제 흰색이 들어가 있죠. 미젤로의 레몬 옐로우. 레몬 옐로우는 어느 브랜드를 써봐도 발색이 비슷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가격이 저렴한 미젤로를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전부터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발색이 좋아서 제겐 미젤로 레몬 옐로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 스미스 한사 옐로우 미디엄. 이 색은 기본 옐로우 컬러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물감도 비슷한 색이긴 한데 저는 다니엘 스미스 튜브를 기본 세트로 구입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굳이 다른 브랜드로 바꾸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 한사 옐로우 미디움에 정착한 그런 기분입니다. 맑고 예뻐서 단독으로 쓰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다니엘 스미스 뉴 감보즈.
진한 노란색으로 굳이 팔레트 구성에 넣지 않아도 되긴 했는데 저는 노란색을 자주 쓰니까 이 색을 넣어야겠더라고요. 채도가 높은 색은 물감을 섞어서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물감 리스트에 넣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윈저 앤 뉴튼 옐로우 오커. 이 옐로우 오커는 진짜 제가 많이 사용한 컬러예요. 이번에 홀베인 옐로우 오커랑 바꿔볼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있는 색은 다 쓰고 그 후에 바꿔보려고 합니다. 홀베인 옐로우 오커가 좀 더 밝은 편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아마 내년에 어쩌면 바꿀 수도 있는 색이에요. 하지만 윈저 앤 뉴튼 옐로우 오커도 진짜 예쁘다는 거. 다니엘 스미스 퀸아크리돈 골드. 다니엘 스미스의 퀸아크리돈 골드는 안료가 리뉴얼 되긴 했지만 튜브 물감을 새로 샀고 또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9버전의 색상과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엔 그게 크게 안 보여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한 적은 많지 않고 늘 다른 색이랑 섞어서 사용해 왔던 것 같아요. 노란색 어두운 부분 칠할 때 쓰기도 하고요. 노란색 계열로 묶어서 보니까 6가지의 색깔이 나왔어요. 제 팔레트는 노란색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노란색을 자주 쓰거든요. 어떤 색을 많이 쓰는지는 그림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이 중에서 굳이 노란색 2개를 뽑아 사용한다면 버프 티타늄은 빼놓고 저는 한사 옐로우 미디엄이나 옐로우 오커를 고를 것 같아요. 이 2개의 색이 딱 중간 범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굳이 빼야 할 색이 있다면 저는 뉴 감보지를 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뺄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이 6개의 색 다 쓰고 싶고요. 다음으로 붉은색 계열로 넘어가 볼게요. 윈저 앤 뉴튼 포터스 핑크. 이 색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입니다. 너무 쨍한 분홍색보다는 분위기 있는 분홍색이 좋더라고요. 과립 효과도 나고요. 혼자 써도 예쁘지만 다른 물감과 섞어 사용해도 예쁩니다. 나무 질감, 오래된 천 등의 이 과립 효과를 이용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코어 피롤 레드 라이트. 피롤 레드 라이트는 이번에 새로 넣은 물감입니다. 원래 다니엘 스미스의 피롤 오렌지가 있었는데 수채 스틱이어서 쓰기가 불편했거든요. 이번에 바꾼 색은 원래 색보다 진하긴 하지만 발색도 좋고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써보려고요. 윈저 앤 뉴튼의 윈저 오렌지나 로즈도도 후보였는데 우선 이 색부터 써보려고 합니다. 슈밍케 로즈메더. 슈밍케는 품질은 최고지만 가격이 비싸서 물감을 더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로즈메더는 너무 예뻐가지고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색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색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물감을 많이 써도 과하게 진해지지 않고 뽀얗게 예쁜 분홍색이에요. 이름 그대로의 분홍 장밋빛 색입니다. 다니엘 스미스 퀸아크리돈 레드. 차가운 붉은색입니다. 다른 색으로 바꿔보려고 다른 색도 찾아봤었는데 이만한 색이 없더라고요. 지금 수채 스틱을 쓰고 있지만 이거 다 쓰고 난 후엔 튜브로 바꿔서 사야 할 것 같은, 어쩌면 앞으로 계속 쓸 듯한 물감입니다. 다니엘 스미스 버릴린 레드. 기본적인 레드입니다.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중간에 있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안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윈저 앤 뉴튼 알리자린 크림슨. 원래 다니엘 스미스의 퍼머넌트 알리자린 크림슨을 쓰고 있었는데 수채 스틱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색을 바꿔왔습니다. 윈저 앤 뉴튼 알리자린 크림슨은 퍼릴린 레드보다는 약간 진한 편인데요. 실은 그냥 원래 쓰던 색깔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튜브 물감 사기가 부담스러워서 한동안 윈저 앤 뉴튼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붉은색을 노란색보다 잘 안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붉은색만 6개네요. 모두 각자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색이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포터스 핑크는 과립 효과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알리자린 크림슨이 좀 더 진한 색이라면 더 좋았을 듯한데 이대로의 배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 스미스 서펀타인 제뉴인.
서폰타인 제뉴인은 두 가지 색을 보이는 돌가루 물감입니다. 녹차색 위주의 분홍색 입자가 쏙쏙 박혀 있어요. 화면에는 분홍색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 잘 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뉴인 물감이에요. 화이트 나이츠 그린. 예전부터 메인 팔레트에 넣고 싶었던 색입니다. 화이트 나이츠는 러시아 물감으로 꽤 쓸만한 가성비 좋은 물감인데요. 다만 짜놓고 굳혀도 완전히 건조되지 않아가지고 들고 다니며 쓰기엔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제 메인 팔레트는 안에서만 쓸 거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 넣었는데 밖에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들 듯 합니다. 어두운 초록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재미있게 써보려고요. 다니엘 스미스 페일로 그린 블루 쉐이드. 마지막까지 뺐다가 다시 넣은 색입니다. 이 색을 안 넣으면 중심이 안 잡히겠더라고요. 이 색에 노란색을 섞으면 예쁜 연두색이 나오고 파란색을 섞으면 청량한 녹색이 나옵니다. 녹색을 자주 쓰진 않지만 필요한 색이에요. 녹색은 만들어 쓸 수 있는 색이어서 그런지 팔레트에 3개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있었다면 화이트 나이츠에 터콰이즈 블루를 하나 더 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3개만 넣었어요. 윈저 앤 뉴튼, 케이풋, 모텀, 바이올렛. 사두기는 예전에 사뒀었는데 팔레트에 자리가 없어서 쓰지 못했던 색입니다. 이 색은 빈티지한 컬러여서 제가 좋아해요. 불투명도가 높은 편이라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색상 이름에 바이올렛이 들어가 있지만 언뜻 바이올렛 같다가도 갈색이나 붉은색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스미스 퀴나크리돈 퍼플. 이 색은 메인 팔레트에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색이긴 한데 자주 사용하는 그런 색입니다. 포도, 블루베리 등의 보라보라한 그림들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적포도주 같기도 하고요. 살짝 붉은색이 짙은 그런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바이올렛과 퍼플은 합쳐서 2개입니다. 더 넣고 싶었지만 역시 자리가 없어서 더 넣는다면 차가운 바이올렛을 넣고 싶었어요. 이런 계열의 색 좋아하는데 막상 넣으려고 하면 이쪽 계열 색은 화학물질이 담긴 물감이 많아서 잘 안 넣게 되더라고요. 윈저 앤 뉴튼, 코발트, 터콰이즈, 라이트. 다른 물감을 섞어도 나오지 않는 별색이라 넣어놓은 물감입니다. 많이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하프펜에 넣어 쓰고 있어요. 가끔 쓰면 기분이 아주 청량청량 좋아집니다. 윈저 앤 뉴튼 셀루리안 블루. 어느 맑은 날의 푸른 하늘을 연상시키는 색입니다. 제가 파란색을 잘 안 써서 이 색은 짜둔 지 꽤 되었는데도 양이 줄지 않더라고요. 다 사용하고 난 후엔 홀베인 셀룰리안 블루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 색이 좀 더 제 취향이어서 다 쓰고 바꿀 것 같아요. 다니엘 스미스 프렌치 울트라마린. 예전부터 쭉 사용해온 색입니다. 파란색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섞어서 쓰기 좋아 활용도가 높은 컬러예요. 특히 브라운 계열과 섞어 쓰면 무채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직까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색입니다. 다니엘 스미스 페일로 블루 그린 쉐이드. 이 색은 쨍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쓰기보다 섞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파란색을 잘 안 쓰면서도 꿋꿋하게 팔레트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조금씩 이 색을 섞어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녹색, 갈색, 그리고 보라색 등과 섞으면 예쁜 색이 만들어져요. 슈밍케 델프트 블루. 슈밍케 델프트 블루는 로즈매더에 이어 제 팔레트에 있는 슈밍케입니다. 예전에 화방에 가서 물감 발색표를 다 확인해가지고 고심 끝에 고른 귀한 컬러예요. 저에겐 귀한 컬러입니다. 깊이감 있는 푸른색이에요. 다른 색과 섞어 만들기 어려운 차분하면서도 고운 슈밍케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슈밍케는 언젠가 한번 싹 다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제는 다니엘 스미스보다 비싸져가지고 차마 구입하기 무섭더라고요.
파란색 본연의 색은 잘 사용하지 않아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팔레트에 5개의 색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유달리 파란색들 특징이 선명하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죠. 모두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너무 예쁜 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채색 계열을 알아볼게요. 다니엘 스미스 소달라이트 제뉴인. 이번 기회에 제뉴인 색들을 팔레트에서 다 빼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이 소달라이트 제뉴인은 특유의 색과 과립 효과가 있어서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색으로 뚝배기 채색하면 진짜 딱이거든요. 차가운 회색입니다. 다니엘 스미스 허마티트 제뉴인. 소달라이트 제뉴인이 차가운 회색이라면 이 허마티트 제뉴인은 따뜻한 회색입니다. 검은색 대신 이 색을 섞어 사용할 때가 잦아서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저는 따뜻한 느낌의 그림을 좋아해서 무채색도 따뜻한 색을 찾게 되더라고요. 엠그라함 뉴트럴 틴트. 뉴트럴 틴트는 아무 브랜드나 써도 될 것 같아서 원래 사용했던 컬러 그대로 남은 게 있길래 펜에 물감을 채워 넣었습니다. 단색으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고 다른 컬러와 섞어서 채도를 낮추어 사용합니다. 다음에 사게 된다면 좀 더 저렴한 물감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무채색 계열에도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색이 있었는데 역시 한계에 부딪혀서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추가하게 된다면 소달라이트 제뉴인을 빼고 다른 색을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감 배치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물감표를 만들었어요. 이번엔 좀 좋은 면 100%의 고급 종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여태껏 저렴한 수채화지에 물감표를 만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좋은 종이로 물감표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발색이 진짜 좋게 나와서 그 다음부턴 좋은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코튼이 함유되지 않은 수채화지와 코튼 100%의 고급 종이는 가격도 차이 나지만 발색도 다르더라고요. 물감과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고급 종이가 좀 더 발색도 선명하고요. 이것이 돈의 힘인 걸까요? 물감표를 만들 때에는 한 칸 한 칸 띄워서 칠해줍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물감끼리 번지지 않아요.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그림 그릴 때마다 참고해서 그릴 수 있답니다. 드디어 물감표 완성! 이렇게 보니 붉은색과 갈색이 비슷해서 그런가 비중이 높은 편이네요. 물감표를 만들었으니 물감들을 새 팔레트에 옮겨야겠죠? 물감을 고정하는 부분을 넓혀주고 물감을 넣은 뒤에 다시 조여줍니다. 새 팔레트에 들어가니까 물감펜도 새 거 같고 좋네요. 역시 새 것이 최고다. 마지막으로 팔레트 앞부분 문교 라벨 위에 제가 만든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이건 내 팔레트다 하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브랜드 이름도 가려버리고요. 앞으로 오래오래 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제가 사용하는 메인 팔레트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팔레트를 써서 그림 그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 호바호바.